정말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현재 김동연 후보가 280표 정도로 앞서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 쭉 개표 상황을 보면서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이제 그 새벽 깊은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졌지만 여러분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보여주신 그 지지와 열정으로 네, 아마 밤새 잠 못 이루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구 의원님 오늘 아주 옷 색깔이 화사합니다. 네, 오늘 상징적인 옷을 입었습니다. 네, 표정도 밝으시고요. 표정 관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저 관리가 좀 잘 안 돼요. 네.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도부 회의에서. 뭐 그냥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이제 정말 무섭다 국민들이 이제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경기지사가 너무 아까우니까 네. 그런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 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총선 예. 걱정을 좀 했습니다. 왜 걱정을 하셨죠? 조금만 잘못하면 국민들께서는 또 판을 확 뒤집어실 수가 있으시니까 네. 예, 더 겸손하게 받아야 되겠다. 네,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던 게 불과 2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4년 전, 2년 전입니다. 두 번, 지방선거, 네, 2018년 지방선거는 총선에서도 근데 그 대패를. 2018년 지방선거는 네. 정말 참담했기 때문에요. 네, 잊을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신 의원님은 어제 그 선거 결과 보시면서 어떤 생각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일단 민심이 굉장히 정확하게 읽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네, 가령 네. 서울의 예를 들면은요. 투표율도 투표율이지만 오세훈 후보에게 찍고 민주당 구청장에게 찍어주는 지역이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참패를 할 거다. 서울 시내 구청장들은 뭐 거의 다 민주당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예상들이 있었는데 네. 그 예상을 조금 깼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구청장 출신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대개 지방선거에서 보이는 줄투표 성향을 보이지 않고 오세훈을 지지하되 민주당 출신 구청장에게 찍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서울 시내 구청장에서만 나타난 건 아니고요. 투표율이 낮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투표율이 높은 것도 민심이지만 투표율이 낮은 것도 민심이고요. 네.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민심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은 호남이 투표율이 낮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그게 호남만 그런 게 아니고 출향 호남 인사들도 대개 그런 마음들을 공유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매우 실망스러운 행보를 대선과 그 대선 이후에 보여줬다. 그거에 대해서 민심이 특히 민주당을 좋아했던 분들이 어저께 표출을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서울구청장은 17대 8 8석을 이제 그 민주당에서 가져갔고요. 정 최고위원님은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번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일단 윤석열 새로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심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4년 전에 사실 지방 권력을 다 장악했거든요, 민주당이.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심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검수완박. 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수완박을 보시고 국민들께서 이게 민주당에 대한 이 독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폭거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행동들을 보시고 이번에 민주당 심판해야 되겠다. 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성범죄 사건이 민주당 내에서 터졌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 지도부가 또 갈등을 막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가신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네. 그거를 딱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광주의 투표율입니다. 예, 37점 최저 지금 투표율을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건 결국 민주당 심판이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무섭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경기지사 선거 뭐 첨언하실 거 있으신 것 같아요? 제일 큰 건 저는 이재명, 송영길 등판이었고요. 좀 무리한 등판이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 중도층들이 매우 실망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큰 요인이 아니었나 싶었고요. 가령 이런 가정을 하나 해보면요. 만약에 등판을 하는 것은 좋다고 쳐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냥 선대위 책임자로서 열심히 전국을 휘젓고 다니고 전략을 짜는 데 관여했다라면 얘기가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네, 본인이 출마를 했잖아요. 그것도 무리에 무리수를 더 가지고 계양이라는 인천의 호남 안전지대로 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네. 거기 가서 뭐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그것도 좀 창피하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무리한 등판, 네. 책임을 져야 될 전 지도부가 무리하게 등판을 해가지고 출마까지 해버리는 데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중도층들이 네. 이건 좀 아니다라고 이건 준엄하게 심판을 한 겁니다. 네. 이재명 선대위원장 본부장이 그래도 본인 당선됐고 거기도 위험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경기지사 이제 당선시키고서 한숨은 돌린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경기지사가 하여튼 8,000표지만 됐기 때문에. 그러나 경기지사도 이번에 사실 뭐 거의 놓칠 뻔한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전직 부총리를 내세웠는데 이게 좀 되냐 마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판이 나쁜 거예요. 네. 근데 겨우 지금 된 거니까 그걸 만약에 이유로 내세워서 경기도 됐고 계양도 됐고 그러니까 내 할 반 다 했다. 내가 아니었다라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제2의 젖잘싸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제1의 젖잘싸 때문에 뭐라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0.73%로 졌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진 거다라고 그러면서 젖잘싸로 가면서 아무것도 못한 건데 다시 등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2의 젖잘싸로 또 포장을 하면 네. 이건 이제 민주당은 앞으로 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걸 포장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처절하게 반성하고 개혁을 해야 되고요. 네. 이제 잘못하면은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이제 이재명 의원이 어젯밤으로 된 건데 이재명 의원의 방어막 치다가 이제 결국 이재명 방어당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중차대한 순간에 오늘 새벽에 우리가 진입한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젖잘싸는 졌지만 잘 싸웠다. 대부분 아시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경기지사 선거는요, 경기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중도층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네. 지난번 사실 대선에서도 우리가 한 약 5%? 예, 진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다는 거 다 알고 시작을 한 거였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김은혜 우리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 처음에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접전까지 끌고 갔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처음부터 계속 접전이다 막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그 조직력이 되게 강한 곳인데 경기도 전체의 그 민주당 조직력은 그럼 경기도에서만큼은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집을 한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가정이란 게 무의미하다고 하지만은 선거 결과 나오고 나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달랐더라면 또는 뭐 강용석 후보가 안 나왔더라면 이런 그 가정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정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도부로서는 선거를 치를 때 네. 그 현상을 이제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계속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예. 네. 오늘 그 방송 3사에서 이제 어제 출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그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이 몇 가지가 나왔더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방선거 결과 분석 그 두 분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이제 심화시켜서 이 두 분의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처음 보여드린 것이 성별, 연령별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20대 이하에서는 남녀 간에 이제 극명하게 달랐고요. 지난 대선 때와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30대에서는 여기도 이제 남성은 국민의힘 지지가 58%, 민주당이 39% 이렇게 나왔고 여성에서는 또 거꾸로 되는 양상이었고 40대, 50대, 60대, 70대가 이제 연령별로 아주 대조되는 결과들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지난 대선의 흐름하고 좀 비슷하죠. 네.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게 과연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저는 좀 회의적인데 이렇게 뚜렷하게 남녀가 대립을 한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현상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치권에서 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저는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두 번의 선거에서 거의 비슷하게 판명이 난 거 보니까 네. 이미 상당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이걸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여튼 좀 여든 야든 또 뭐 집권 행정을 맡고 있는 분이건 간에 좀 뭔가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대남들은 이른바 이대남들은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떨어졌다는 보도도 있었던데 지금 이 그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선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약간의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해결을 하려면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실 이걸 자초 이렇게 만드신 분들, 젠더 갈등 이렇게 남녀를 구분해 갖고 젊은 층을 만드신 분은 사실 문재인 정권이에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이 정치인의 도리로서 먼저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실망한 이 젊은 층, 그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은 민주당이 해야 되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시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층을 그 통합하는 남녀의 이런 갈라치기가 아니고 네. 예, 이런 그런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각성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를 더 네. 보태면 그 문재인 정권 책임인지 아닌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했든 안 했든 이 선거 과정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선거를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누구 책임이다 뭐다 하는 건 별로 이렇게 실익이 없는 논쟁이고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지금 이재명 그 후보의 모습 보입니다만은 차기 이른바 대선 주자들 이재명, 안철수, 뭐 김동연, 오세훈 등등 이제 명함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좀 성적표를 매겨 본다면은 어떻게 앞으로의 그 전망들이요? 차기 대선 주자들. 저는 일단 그 민주당에 대해서 네네. 더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신 의원님은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 많이 바라볼 수 있고. 그거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을 바라보면 네.
그 이재명 그 의원이 지금 당선돼서 저는 민주당에게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는 지금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속화될 거거든요. 네. 당장 전당대회에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앞으로 민주당이 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예, 국민을 위한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 보호대가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김동연 그 지사가 이제 됐으니까 네. 민주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올라오겠지만 과연 그 민주당의 당원들과 네. 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 김동연이라는 사람을 네. 그 과연 그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만들어 줄 것이냐, 거긴 좀 회의적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을 보면 상대적으로 저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다음 주자들이 그 잘 안 보인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신 의원님은 그 국민의힘 쪽 차기 주자들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그 해석하신 그 부분도 또 덧붙이실 거 있으면. 국민의힘 차기 주자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지금 하도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다 이름을 쭉 얘기하실 거예요. 네.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서 걱정일 지경인데 저희도 한때는 굉장히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데 이게 이제 민심의 배라는 거죠. 민심은 건방과 오만 떨고 거짓말하고 신뢰 깨지면은 그냥 민심은 바로 보따리 써서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민심이. 바로 보따리 써서 나가는 경향성을 특히 우리나라의 민심은 그렇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민주당으로 이 시야를 올려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젖잘싸로 가려는 분위기가 있고요. 어저께 직후에 선거 개표 직후에 이거 이재명 책임론이 부각이 됐어요. 네.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이재명이 있어서 잘 싸웠다. 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선당 후사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을 한쪽에서 띄우는 건 그건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8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2차 비대위가 이제 곧 구성이 될 텐데 네. 2차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다시 또 친명 계열의 인사들로 1차 비대위처럼 이렇게 짜이면 2차 비대위도 별로 기대할 게 없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2차 이제 대선 3라운드로 진입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대선 3라운드가 진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젖잘싸로 가게 되면은 이게 민주당이 잘못하면은 국민들과 유리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핵심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법무부나 아니면 서초동에서 운전을 하는 대로 민주당이 끌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가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어느 순간에 이 결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동훈이 끌고 가는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겠죠. 네.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운전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민주당이 돼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월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8월 가기 전까지 2차 비대위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선 후보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네. 우선 당장 단기적, 중기적으로 민주당의 운전이 저는 걱정입니다. 네. 조금 전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비대위 회의 끝나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도부 총사퇴 발표했는데 윤호중 위원장 말을 잠깐 들어보고 이번에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상대당 상황 해석해 주시죠. 보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2,974분의
후보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지방선거 평가와 정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통해 구성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8월이 정기전당대회 8월인 거죠? 네, 원래는 8월로 예정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를 이끌 지도부가 이제 아마도 2차 비대위가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신 건데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좀 뭐 조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파트너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대위 총사퇴는 뭐 예견된 일이었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핵심이 뭐냐면 이번에 그 이재명 그 후보께서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마지막에 김포공항 이전 카드를 던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께 굉장한 상처를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총괄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도부하고 전혀 상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본인 당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사실 그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직감으로. 네. 아, 본인 당선되려고 당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네. 그 지점에서 과연 앞으로 저는 그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미 그 실망한 마음이 회복되기는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사실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만약에 민주당한테 좋은 일이었으면 전부 다 패배를 하거나 아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냥 같이 전부 다 패배를 하거나 아니면 당은 어느 정도 좀 살리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패배하고 이 정도 됐으면 저는 오히려 그게 민주당에게는 되게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반대잖아요. 이재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거는 민주당에게 너무나 안 좋은 시나리오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동의하십니까? 신 의원님도 지금 저 말씀에? 뭐 일부 동의하죠. 만약이라는 게 별 의미는 없지만 네. 만약에 전부 다 졌더라면은 네. 오히려 폐허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웠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도 거의 폐허입니다. 그러면은 어저께 밤에 이거 내 책임이다라는 멘트가 이재명 위원장 플러스 그 측근들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네. 어저께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저도 어저께 방송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또 젖잘싸로 재포장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0.7%의 그 덫에 걸려가지고 내가 아니었으면 0.7%로 이렇게 징계된 게 다 내 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2차 젖잘싸로 지금 가는 분위기를 오늘 아침에 보이는 건 대단히 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고요. 다시 지금 민심하고 싸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심하고 싸워서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다시 우리가 민심으로부터 또 저버림을 받았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뭐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 등등의 이제 그 목소리들이 오늘 오전부터 분출되기 시작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한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이대로 계속 가면 네. 이 운전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가는 거예요. 네, 네. 우리는 그냥 뒤에 끌려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하게 될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수사 지금 초벌 수사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걸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가령 한 건만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뭐 싸워본다 아니면 방어막을 친다 그러지만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수사를 네.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네. 구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구속을 안 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이나 지금 검경도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계속해서 나왔을 때 어떻게 민주당이 매번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쉴드 쳐주고 방어해주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게 지금 이제 그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이제 앞으로 대표가 되면 이재명 의원,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이 방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이제 이번 선거 압승으로 국정운영 동력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 같이 아까 회의하셨지 않습니까? 네,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하도록 해달라라는 저희의 호소에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저희는 무한 책임주의를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에 상응하는 지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죽기 살기의 각오로 이 무한 책임을 바탕으로 꼭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민심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민심은 매서운 눈으로 우리 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입니다. 네, 저 왼쪽에 지금 앉아 계시네요. 네. 네, 좀 겸손 모드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 전체가. 그 겸손을 그냥 생각해서 겸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네.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아마 우리 누구도 그걸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2018년 참패는 네. 지금 민주당이 받은 성적표보다 예. 더 심한 성적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성적표를 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오늘의 이 성적표, 예, 그러면 이게 단순히 민주당만을 향한 경고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다가오는 앞으로의 이제 선거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머리로는 그거를 다들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여야 정치권들이 겸손해야 된다, 국민들이 오만은 심판한다 아는 것 같은데 선거 결과 막상 그렇게 나오고 나면은 또 관성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기억은 짧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민주당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네. 그 이재명 의원이 당선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네. 죄송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만 되고 지금 다 식구들이 저렇게 참패했는데 네. 그러면 이거 내가 책임진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당대회에 나오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냥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안 가시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모르죠 해석할지. 아직 모르는 거죠. 네. 호남을 또 가시는 모양이군요. 이준석 대표가.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내일 우크라이나로 아마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녁 때쯤에요. 네. 오늘 아니면 내일 오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감사 인사 이거 피켓 들고 인사 아마 그거를 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이번에 선전했다 보시는 겁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얻었던 표보다 더 많은 비율로 따지면 더 득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이준석 대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퍼센티지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특히 지금 반성해야 될 대목은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약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은 좀 지역구별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물론 영남에서도 무소속 후보들이 되고 그래서 이건 양당이 같이 공천 과정이나 아니면 무슨 다른 요인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여당, 야당의 앞으로의 그 구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까 신 의원님도 짚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연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한동훈 장관 이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발표했고 오늘 다른 행사에 가서 교육개혁에 대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메시지 자체는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분위기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마 좀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오늘 고졸 취업 박람회입니다.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서 조금 전 한 발언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는 교육제도 혁신을 통해 지식 습득형이 아니라 문제 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재 양성을 혁신과 성장의 기반으로 삼을 것입니다.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고교 교육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반도체 AI와 같이 첨단 미래 산업을 포함한 산업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키워내겠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개혁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먼저 여당 지도부인 정최고위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절반의 승리는 가져왔거든요. 네. 지방 권력이 이제 어느 정도 이동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근데 아직도 국회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정책이나 어떤 걸 해 나가려고 할 때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것대로 사실 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력으로 풀고 국민의힘의 정치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지점에서 이제 협치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실 여당은 이제 정치력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뭐니 해도 경제입니다, 지금.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지점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아, 정권이 바뀌었구나. 아, 이제 경제에 좀 내가 희망이 생기는구나, 앞으로. 네.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주시고 국민의힘은 그거를 당연히 함께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세종시 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세종시에서 우리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네. 근데 그분의 공약 중에요. 저는 이 공약이 아까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교육 특구 네. 그게 아마도 거기 계신 우리 국민들께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세종시장 네. 당선인 최진호 당선인의 거기는 완전히 공약. 저희한테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네. 당선됐거든요. 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교육 얘기는 지난번에 국회 연설을 통해서 강조를 굉장히 세게 했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뭔가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번에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이 반반 이렇게 됐거든요. 네. 어제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좀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내의 현안이 경제뿐만 아니고 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국제적인 갈등이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협치의 중요성은 다시 또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지역 대립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뭐 굉장히 심하게 다시 표출이 됐어요. 네, 네. 약간 완화된 측면도 있지만은 지역 대립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구나.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 슬로건이나 말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이 지역 대립 내지는 갈등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도 못 찾았구나라는 네. 게 다시 확인됐거든요. 네. 이 대목이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투표하지 않은 마음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 반이 있는 겁니다. 네, 투표하지 않은 마음은 뭔지 불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헤아려서 협치를 해나가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네. 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네. 어떨까요? 이 사람 마음이란 게 뭐 이런 큰일이 있으면 또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거대 야당과의 협치, 소통 잘 해 나갈 것 같습니까? 해야죠.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네. 지금까지 대통령이 했던 인사를 보면 인사의 패턴이나 또 인사의 결과를 보면은 좀 이분이 협치에 대한 생각이 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틀림없이 여야 갈등이 첨예한 게 또 나타나겠죠. 근데 여야 갈등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금방 얘기했던 한동훈과 야당과의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협치의 묘방이나 묘약을 찾아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묘약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협치라고 해서 계속 민주당을 바라보고 민주당이 원하는 걸 준다. 그건 저는 협치라고 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하고 협조를 할 때 국민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뜻, 그러니까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만드셔야죠. 그럼 국민이 지지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그걸 발목을 잡는다면 저는 2년 후에 또 민주당을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국민과 그다음에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많은 그런 것이 되면 그게 협치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여야지 그게 민주당만을 상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협치는 민주당이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협치예요. 그거는 저는 협치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양당이 양 진영이 너무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호영 부분의 후보자 있을 때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이미 국민 눈높이에선 다 답이 나온 거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나중에는 국민들께 그거를 양보하고 내려놓으시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협치의 그 교과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큰 선거가 끝났고 여당도 야당도 다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민의 상식선에서 이렇게 진로를 펼쳐나가는 것이 사실 이제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치러진 6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과 충남 등 12곳을 차지하며 윤석열 정부 임기 초 국정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완승이 감사하고 두렵기도 하다며 겸손히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대선에 이어 5곳의 광역단체장을 확보하는 데 그친 민주당은 이재명 책임론 목소리도 커지며 완패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대선이 끝난 지 2달여 만에 나란히 국회에 입성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5석, 민주당은 2석을 확보하며 전체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14석, 민주당은 169석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에서는 새벽까지 치열한 접전 끝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8천여 표 차로 극적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고 김은혜 후보는 부족했다는 낙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경남 밀양 산불이 진화율이 오후 들어 60%로 다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장 900여 개에 달하는 690여 헥타르가 불에 탔고 오후 중 헬기를 집중 투입해 주불 진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서 SNS에 올리면 상품권을 주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YTN 보도 직후 해당 이벤트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앤 이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새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가까스로 5곳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승자는 예상대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선 달성에 성공했고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후보가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정진해서 저희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다 같이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3곳과 제주, 경기 등 5곳을 수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는 막판까지 초접전이 펼쳐지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안개 속 판세였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겨우 체면을 살렸습니다. 많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4년 만에 부산, 울산, 경남을 재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한 곳을 제외하고는 격전지였던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을 싹쓸이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과 무소속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민주당에 내줬던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단단히 서력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7명 등 191명이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누구도 당선권에 오르지 못하면서 제3당의 존재감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구청장 선거에서도 압승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17곳을 차지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서울구청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경기도 기초단체장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앞선 지방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24곳을 휩쓸었지만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17곳에서 승리하며 4년 전의 악몽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산 표심이 승부를 가른 거로 보입니다. 재건축 문제 등이 얽힌 이른바 한강벨트 가운데 성동을 뺀 10곳이 무더기로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의 중심지 강서구에선 결국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를 뽑았지만 정작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찍은 자치구가 8곳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해 송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그만큼 약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구청장들,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의 당선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민주당이 독식했던 서울시 의회의 권력 지형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당시 110자리 가운데 102석을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12자리 중 60석 이상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안 심의권과 행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의회의 과반을 국민의힘이 차지함에 따라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전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뭐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시의회에서 뜻대로 되는 게 없었죠? 정말 서럽고 외로웠었습니다. 접전 끝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경기도, 기초지자체에선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4년 전엔 경기도 31개 시장과 군수자리 중 연천과 가평을 빼고 29곳을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22곳을 차지한 겁니다. 서울과는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도 김은혜 후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던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대선 후 2달 만에 다시 출마한 이재명, 안철수 후보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한 석을 빼앗으며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박빙이라는 일부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결과는 10%포인트 넘는 넉넉한 승리였습니다. 계양을 지역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경기 분당 갑에서도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김병관 후보에게 20%포인트 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대선 이후 2달 만에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겁니다. 초선 의원이 된 이재명 당선인, 의원직 사퇴 5년 만에 삼선고지에 오른 안철수 당선인도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각 당이 처한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충남 보령 서천에서는 새벽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는 접전 끝에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민주당 나소열 후보를 1000여 표 차로 떠돌렸습니다. 이 밖에 대구 수성을은 국민의힘 이인선, 강원 원주갑은 국민의힘 박정아, 경남 창원 의창에서는 김영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주 을에서는 민주당 김원규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5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2곳에서 이겼는데 국민의힘 전체 의석수는 114석, 민주당은 169석으로 늘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선거 전에서도 또 개표 과정에서도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경기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당선인은 출구조사는 물론 개표 내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밀리다가 개표 막판 극적으로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승부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득표율 49%를 기록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제쳤습니다. 차이는 0.1%포인트, 만표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서 오늘의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정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출구 조사에서 김은혜 후보의 오차 범위 안에서 뒤졌습니다. 개표율 95%가 넘도록 단 한 번도 김은혜 후보를 앞서지 못해 일부 방송사에선 김은혜 후보의 당선 유력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개표가 96% 넘게 마무리된 새벽 5시 반쯤 김동연 후보가 역전에 성공하자 두 후보 캠프에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한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고정을 하면서 오로지 경기도 또 경기도민의 발전과 삶의 질을 위해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도에서 5%포인트 넘게 벌어졌던 차이를 대폭 줄이는 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보여주신 그 지지와 열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십시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피말리는 접전에 김동연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는 물론 여야 관계자들도 밤새 뜬 눈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비대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주신 국민과 당원께 먼저 사죄드리고 최선을 다해준 2,900여 명 후보들께도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새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감 선거도 치러졌습니다. 서울교육감에는 조희연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와는 달리 보수 후보가 절반 가까운 지역에서 당선돼 진보 교육감 독주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당 공천은 없지만 후보마다 각기 보수와 진보 진영을 표방하며 치러진 교육감 선거. 서울에선 진보 진영이자 현직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가 보수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3선에 성공한 조 후보는 앞으로 4년 더 서울 교육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조희연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혁신교육 8년을 넘어서 더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의 당선엔 보수 후보들의 분열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보수 진영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후보의 득표수 합계가 조희연 후보보다 많았던 만큼 보수 후보 단일화 실패가 결국 승패를 가른 것입니다. 이와 달리 경기에선 일찌감치 단일화에 성공한 보수 진영 임태희 후보가 진보 진영 성기선 후보와의 1대1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교육은 획일, 편향, 그리고 현실 안주 교육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경기교육을 자율, 균형, 그리고 미래지향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진보 진영 후보는 서울 조희연을 포함해 9개 시도에서 이겼고 보수 진영은 중도 보수인 대전 설동훈까지 포함하면 8곳에서 당선됐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선 진보 진영이 대전과 대구, 경북 3곳만 제외하고 14곳을 싹쓸이했습니다. 보수 교육감이 절반 가까운 지역에서 당선된 이번 선거로 진보 교육감 독주 시대는 막을 내린 셈입니다. 교육 정책도 진영에 따라 엇갈리는 만큼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밤사이 떨어졌던 경남 밀양 부북면 산불 진화율이 날이 밝고 진화의 활기를 띠면서 다시 올랐습니다. 산림청은 밤사이 45%까지 떨어졌던 진화율이 오늘 정오 기준으로 60%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아직 인명피해나 시설 피해는 없지만 산림 692헥타르가 산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50세대와 인력 2,452명을 투입해 현장 북쪽에 있는 송전선로 쪽으로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면서 오늘 안으로 주부를 잡을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서 SNS에 올리면 상품권을 주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입니다. 얼마 전 검찰 내부망에는 한 장관에 대한 칭송 댓글 수백 개가 달리는 등 과도한 충성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은 YTN 보도 직후 해당 이벤트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공식 SNS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 번영을 이끌 선진 법치 행정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자신의 계정에 올리자는 캠페인 홍보글입니다. 추첨을 통해 5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0장 등 모두 80만 원어치 경품을 주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해당 문구는 열흘 전 취임한 한동훈 장관 취임사였습니다.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진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이후 2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고 대다수 누리꾼은 한 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서 공유했습니다. 경품 구입비로는 법무부 홍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법무부 인스타그램 계정엔 이민정책 관련 글에 한 장관 해시태그까지 달렸다가 취재 이후 삭제됐습니다. 전임 박범계 장관 때도 유튜브 등 법무부 공식 계정으로 장관 행보를 홍보해왔지만 이렇게 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서 경품까지 주는 건 어느 행정조직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공식 계정이 장관 개인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무부는 다른 행정부처 등에서도 많이 하는 행사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지만 YTN 보도 직후 입장을 바꿔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법무부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국민께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였다면서도 한동훈 장관이 통상적인 홍보활동일지라도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과거부터 해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체하지 말 것도 법무부 실국본부에 지시했습니다. 얼마 전 한 장관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사 사직 인사글엔 3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대다수는 한 장관을 향한 노골적인 칭송이었는데 사실상 인사권을 진 실세 장관을 겨냥한 충성 경쟁이라며 내부에서도 낯뜨겁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장관 행보를 적극 홍보하는 법무부 정책기조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임사를 손글씨로 쓰라며 경품까지 주는 건 매우 이례적인 행사라 자칫 맹목적인 충성 경쟁이 법무부 정책의 본질적인 선의마저 퇴색시키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지난달 10일 개방 이후 57만여 명이 찾은 청와대 관람객 정원이 늘어납니다.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은 오는 12일부터 하루 관람 인원을 3만 9천 명에서 1만 명이 많은 4만 9천 명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진 10.9%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4%, 상대적으로 병상이 적은 비수도권은 14.4%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8만 8,687명으로 전날보다 4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핵심 요충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점령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힘겹게 방어선을 지키는 가운데 서방이 첨단 무기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전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파괴된 러시아군 탱크입니다. 이미 도네츠크 지역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러시아군의 추가 진군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Ця дорога – це таке місце, де ворог ще може намагатися прорватися. Інколи їм це вдається, як ці. 하지만 돈바스 지역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는 이미 3분의 2 정도가 러시아군에 점령된 상황. 우크라이나군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지만 루한스크 지역 전체가 곧 러시아에 넘어갈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Обстановка дуже непроста. Тривають активні бойові дії. Ворожі підрозділи фактично вже проникли в Сєвєродонецьк.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베로도네츠크에 대규모 화학 공장이 있다며 러시아군의 폭격이 미친 짓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돈바스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도 남부 전선에서는 반격에 성공하고 있다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розвідка, Нацгвардія та усі, хто залучений до оборони держави поступово, але невідворотно, зривають всі плани окупантів. 이어 반격에 나서기 위해 현대식 중화기를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이 약속한 추가 무기 지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전세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탑건 속편에서 탐 크루즈가 타이완 국기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할리우드가 중국 눈치 보기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입니다. 북미 시장 박스오피스를 강타한 이 영화는 미중 갈등 속에 또 다른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주인공 조종사 역을 맡은 탐 크루즈가 입은 점퍼에 타이완기가 넣어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타이완 관객들이 탑건에 자국 국기가 돌아왔다며 환호했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탐 크루즈가 입은 점퍼는 영화 속에서 1960년대 타이완과 일본 근해 임무를 수행한 아버지가 남긴 유품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탑건 제작진이 중국 분노를 무릅쓰고 타이완 국기를 넣었다며 중국 검열과 관련한 새 페이지를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최대 테크 기업 텐센트가 탑건 제작사 파라마운트와 제휴 계약을 맺었다. 친미 영화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를 우려해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영화는 현재 중국 당국의 개봉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건 매버릭은 개봉 나흘 만에 북미 시장에서 1억 5,600만 달러, 우리 돈 1,930억 원 박스오피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This is a huge number. Not only is it Tom Cruise's best for a domestic opening, it trounces his previous record. 탑건 매버릭을 시작으로 할리우드가 중국 당국 눈치를 계속 보지 않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골프의 전설들 그리고 야구의 전설들
최경주와 박찬호 그리고 박지은과 윤성민이 팀을 짜서 골프 대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골프와 야구 스타들. 레전드 최경주와 박찬호, 박지은과 윤성민이 팀을 이뤘습니다. 홀마다 승자를 가리는 방식의 경기. 마지막에 우승 건 뒤져있던 박지은조였습니다. 박지은은 윤성민이 나무 아래로 보낸 공을 왼손 스윙으로 빼내며 실력을 뽐냈습니다. 왼손으로 또 오랜만에 또 트러블샷도 쳐보고 겨우겨우 어쨌든 한타 차로 그 홀을 이겨서 결국은 저희가 팀 우승을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레전드 선배님들이랑 같이 대회를 했는데요. 너무 재밌었고요. 또 너무 즐거웠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집중하면 다르다. 이런 걸 봤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파트너인 또 우리 박 선수가 굉장히 즐겁게 해줬어요. 또 몇 번의 그 코치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근데 그건 제가 안 쳐본 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다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50야드를 페이드를 치라고 그러셔가지고 페이드 치다가 뒷땅 쳐가지고. 남녀 대결이 펼쳐진 다른 조에서는 이보미와 김하늘이 현역 박상현, 김한별을 이겼습니다. 마지막에 이겨서 좀 멋이 없긴 한데요. 정말 두 분의 멋진 샷을 보면서 오늘 굉장히 감탄의 연속이었던 것 같고. 자선경기 상금 3천만 원은 만 18세가 돼 보호시설에서 떠나야 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어제 지방선거 공휴일에 145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이 가장 컸던 2020년 4월 한 달 동안의 관객보다도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어제 145만 7천 명이 극장에 들었습니다. 지난달 5일 어린이날에 130만 명이 들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최다 관객을 다시 뛰어넘은 것입니다. 범죄의 도시 2와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가장 많은 관객을 모았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었죠. 검찰이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윤성은 전과 14범으로 전자발찌를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이어서 50대 여성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부가 경찰 내 서열 2위조 치안 정감들에 대한 승진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을 치안 정감으로 추가 승진시켰습니다. 또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남부청장 보직 인사를 위해서 관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빠지면서 2,66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며 약세를 보인 미 증시의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90선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함께 보시죠. 6월의 첫 거래일이자 양적 긴축이 시작된 날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는데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최고 경영자가 경제에 닥칠 태풍을 경고하면서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위험 선호 심리가 약해진 가운데 미 중앙은행의 긴축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1,250원대로 올랐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6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입니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데 합의하고 중국 상하이가 봉쇄를 해제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6월의 초입부터 한낮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 정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고 있고요. 특히 비공식 기록으로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등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집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남동부와 충북,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남 밀양은 사흘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인 만큼 추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 단오인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는 등 서쪽 지역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내륙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고요. 오존 농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되도록이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